든든하고 활기찬 노후를 대비합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오늘은 인생 후반기를 알차게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하프타임 미래연구소 박호근 박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까지는 은퇴 가방이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비워내야 할지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가방이 어느 정도 좀 꾸려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방을 꾸렸으니 어디로 갈까? 목적지 설정하기. 를 주제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방을 잘 싸는 것만큼이나 어디로 갈지가 참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제 비싼 명품 등산 가방에 최고급 장비를 이제 가득 채웠어도 이제 갈 곳이 없다면 그 가방은 그저 어깨를 짓누르는 이제 짐이 될 뿐이겠죠. 예. 이제 은퇴 후반전의 삶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방을 메고 이제 문 밖에 나서야 되는데 이제 정작 갈 곳이 없어서 집 앞 공원만 배회하는 경우를 꽤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예. 이제 전반전이 이제 남이 정해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레이스였다면 이제 후반전은 내가 직접 목적지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오늘 그 명확한 이정표를 세우는 방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막상 시간이 많은데 아침에 눈 뜨면 갈 데가 없다. 이런 막막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동안 이제 나침판이 아니라 이제 시계만 보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전반전에는 이제 출근 시간, 이제 마감 시간, 퇴근 시간 등 이제 철저히 시간에 맞춰서 짜여진 이제 궤도를 이제 달려왔죠. 근데 이제 목적지는 이제 이미 이제 회사와 사회가 이제 정해놓은 이제 승진과 실적이라는 것으로 그동안 달려왔는데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은퇴와 동시에 그 시계가 이제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방향을 잡는 나침판을 보는 이제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주어진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광활한 바다에 이제 표류하게 되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예. 이제 목적지가 없으면 이제 아무리 좋은 바도 이제 표류하는 이제 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후반전의 목적지를 설정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기준이 무엇일까요? 전반전과는 좀 다르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전반전의 이제 목적지가 이제 성공이었다면 이제 후반전의 목적지는 이제 의미와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전반전에 이제 돈, 지위, 아파트 평수 같은 눈에 보이는 숫자를 채우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또 내 삶에 이제 타인과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또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요. 내 마음의 울림에 따라서 의미 중심의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이 이제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성공에서 의미로의 전환이라. 그런데 평생 숫자를 쫓아 살던 분들에게 이런 의미나 가치를 쫓아라. 그러면 좀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것 같거든요. 목적지를 구체화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아주 이제 구체적인 세 가지 질문을 이제 스스로 좀 던질 필요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돈을 받지 않고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스스로 이게 물어봐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수 있는 나만의 분야가 무엇일까? 예. 라고 한번 질문해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과거에 바쁘다는 핑계로 포기했던 내 자신의 꿈 또 비전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는데요. 예.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을 만나는 이제 접점을 찾아서 그것이 이제 바로 후반전에 내가 안착해야 될 구체적인 목적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꼭 그래서 거창할 필요는 없고 작은 호기심부터 출발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거창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은퇴 후 목적지라고 하니까 갑자기 난 귀농을 하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좀 시작해야겠다. 이런 부담감을 갖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절대 이제 무리해서 큰 목적지를 잡으시면 이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은퇴 후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에 전 재산이나 시간을 이게 몰빵하는 쏟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예. 목적지는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치듯이 단계별로 설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종 목적지가 이제 책을 쓰는 작가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출판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블로그에 한 페이지씩 글을 써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다 보면 이제 작은 성공이 모여서 결국은 어떤 자기의 목표를 완주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단계별 베이스 캠프 전략을 세워라. 현실적인 조언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 목적지를 세울 때 혼자 고민하는 거 고민을 하다 보면 가족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아주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예. 은퇴는 이제 나만의 시간의 사건이 아니고 가족 전체의 또 변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은퇴 후에 자연으로 산속에 들어가 살겠다.
라는 목적을 이제 세우신다면 아내는 이제 도시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손주들과 함께 아하. 살고 싶은 그런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면 네.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목적지를 설정할 때 반드시 배우자와 이 싱크로율을 동기화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서로 이제 목적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율하는 이제 부부의 하프타임, 작전 타임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네. 부부가 함께 목적지를 조율하는 시간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박사님이 만난 은퇴자들 중에서 목적지를 잘 설정해서 후반전을 풍요롭게 살고 계신 좋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해 주세요. 대기업의 임원으로 이제 은퇴하신 분이 이제 계신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그분은 이제 은퇴 후에 한동안 갈 곳이 없어서 백화점의 문화센터를 전전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자신의 진짜 목적지를 내가 가진 그 경영의 노하우를 청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네. 라는 것을 이제 재설정하게 되셨고요. 지금은 이제 소상인들과 청년들의 스타트업을 무료로 또 멘토링하고 있으면서 이 직함은 없지만 전반전보다 훨씬 더 이제 존경받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할 목적지가 생기니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고 또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분을 제가 배웠습니다. 예, 그렇군요. 노하우를 나누는 멘토다. 근데 반면에 아무리 찾아도 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목적지의 실마리를 찾아야 될까요? 그럴 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목록을 먼저 지워가는 역발상의 법을 이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내가 정말 하기 싫은 환경 또 이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은 선택지 중에서 가장 가볍고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해서 목적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움직이면서 이 동네 도서관에 가보기도 하고 네. 이제 복지 프로그램도 참여해보고 이제 평소에 안 해봤던 그 길을 걸어보면서 목적지는 움직이는 자의 시야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법칙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집중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움직이면서 방향을 수정해 나가라.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목적지를 정하면 이거는 끝까지 밀고 가야 될까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전반전의 기차는 정해진 이제 철도로만 그 레일만에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탈선할 수 있지만 이제 후반전에 우리는 이제 자유여행하는 자유여행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가다가 길이 막히면 이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있는 풍경이 좀 만나면 또 그게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자유여행자의 특권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지를 바꾸는 것을 실패나 포기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나에게 더 잘 맞는 여행을 찾아가서 아름다운 수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개념을 가지고 유연성을 가지고 또 갈 때 후반전의 여행이 더 멋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후반전에 우리는 자유여행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보니까 오래전 인도에는 50이 넘어가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집을 떠나 숲으로 가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생 전반전은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후반전은 자신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데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셨어요. 너무 멋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후반전에 우리는 자유여행자다.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박사님 말씀처럼 오늘 좀 핵심 메시지로 요약을 해볼까요? 은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두 번째 삶은 우리에게 준 이제 백지수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예. 이제 액수도 용도도 내가 적는 대로 사실 명세가 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이제 적지 않았다면 이제 그 수표는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의 시선이나 과거의 영광은 좀 내려놓으시고 오직 나의 나침판의 방향을 따라서 나만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적어간다면 저는 충분히 갈 곳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자, 든든백세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시간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이어갈까요? 다음 시간 이제 목적지를 설정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지도를 가지고 이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인생 후반전의 설계도 그래서 하프타임의 타임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루의 네. 시간표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30년, 40년을 어떻게 황금기로 배치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시간 경영 리모델링법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든든백세 프로젝트 하프타임 미래연구소 박호근 박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